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하현재입니다. 오늘도 뭐 프리젠타는 출연은 안 하고요. 물어봤죠. 어떻게 물어봤냐고요? 뭐 실제로 오늘 뭐 어떤 이게 뭐 별로 좋지 않은 영상을 하나 봐가지고 이것 때문에 좀 짜증이 나가지고요. 그뭐 어떤 쇼츠 하나를 봤는데 유시민 씨가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당은 호남 민심이 뭘 원하는지를 보고 정당의 방향을 잡고 경상은 정당이 원하는 대로 지지자들이 따라간다라고 하고 막 이건 그런 경상권은 잘 나는 그래서 경상권을 지지를 하지 않아요라고 하면서 그건 뭐예요? 어, 실제로 경상권을 욕을 하는 거죠. 근데 음, 이제 이게 그래서 얘가 무슨 말을인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유시민 씨의 발언은 지역별 유권자들의 정치적 성향과 정당과의 관계를 비교한 것입니다. 뭐 하여튼 뭐 그래서 그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어느 것이 더 좋고 어느 것이 더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 그냥 다른 지역적 특성이잖아. 자기는 이제 호남의 정치적 성향을 좋아한다고 해서 경상권을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공인으로서 잘못된 행동이지 않을까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맞답니다. 지역별 정치 성향은 단순히 다른 특성일 뿐 그 자체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 또 공인의 입장에서 특정 지역을 비판적으로 언급하면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 말은 그 자기 딴에는 그거였겠죠.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들 좀 정신 차리고 뭐 그렇게 하세요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까면은 누가 좋아합니까? 이게 이제 뭐 종교적으로 얘기하면은 선교 활동을 갈 때 가가지고 이제 갔더니 이제 뭐 저기 기독교 선교사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지역을 배에 타고 딱 내렸더니 이 사람들이 뭐 이상한 뭐 저기 토템 같은 거 세워놓고 거기다가 내가 절하고 막 거기다가 이제 뭐 저기 어 동물 배 갈라가지고 피 뿌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너네 막 그거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믿어. 너네 거 잘못된 거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결과를 아시지 않습니까? 목 잘립니다. 그 동물의 피가 아니고 그 선교사들의 피로 그 토템에 떡칠을 합니다. 그-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는 이제 뭐 이건 또 불교에서 얘기했던가 어딘가 했는데 가서 이제 너는 이런 걸 믿어가지고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구나. 그래. 그들의 삶을 인정을 해주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옆에서 갔는데 이제 내가 더 행복해 보이고 내가 더 고민이 없어 보이고 더 뭐 잘 사는 것 같으면 사람들이 물어보죠. 너 왜 그래? 내 안에 하나님이 있어. 아니면 나는 석가모니를 믿어.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전도가 되는 거죠. 너넨 아빠라고 얘기하니까 정신 차리세요. 내 앞에서 그런 얘기했었으면은 물론 이제 저도 뭐 그냥 많이 안 안다 뿐이죠. 그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유시민 씨 뭐예요? 그냥 저기 공공연하게 이제 그 나와서 얘기합니다. 나는 서울대 뭐였죠? 뭐 하여튼 이쪽에 나와가지고 당시에는 서울대 법대보다 더 성적 좋은데 또 나왔고 나 노무현 대통령님 옆에 있었던 사람이고 뭐 장관도 했던 사람이고 이제는 막 정치에서 이제 골치 썩기 싫어가지고 나왔으면 조용히 있어야죠. 뭐가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 좀 하고 그건 뭐 압니까? 그냥 그분은 그분대로의 생각이 있고 다름을 다름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요새 이러다 보니까 자꾸 뭐 저기 진보 측 인사를 이렇게 까는 영상을 하면 되게 보수인 줄 아는데 그냥 똑같잖아요. 자기는 아닌 것처럼 상대를 까는 거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여기까지 제가 얘기했죠. 그 공인의 입장에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딘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저는 보수일 때도 있고 뭐 지금 보수인지 진보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그냥 대한민국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근데 경상권이 그러한 성향을 가지된 이유를 제대로 알고나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냥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고 왜 그런 삶을 사는지를 이유를 생각도 안 하고 뭐 그냥 지금 이러니까 너 지금 늙고 주름살이 많으니까 너 못생겼어. 어렸을 때 잘생겼을 수도 있죠. 고생을 좀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이제 뭐 다른 사람보다 더 늙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못생겼다고? 넌 못생긴 놈이야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경상권이 이제 그러한 성향을 가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알고 했더니 그 얘는 이제 뭐 6, 70년대 뭐 이렇게 뭐 하고 뭐 보수적 가치관과 지역 연대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역적 자부심과 정치적 영향력 뭐 이런 얘기 뭐 이때까지 몇 번 했던 거. 근데 이제 실제로 제가 이게 하는 건 제가 이제 그 대구에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대구의 사회를 다시 돌아보면서 이제 제가 느낀 바는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너는 네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경상권은 6.25 이전 일제 치하에서 벗어나고 미군정 하에 일제 시절보다 더 심한 핍박을 받았어. 수탈, 공물, 뭐 공탈 뭐 이런 거가. 그리고 이제 그래서 1946년 10월 대구에서 10월 항쟁이 시작되었지. 이후 권력에 반항하는 사람들은 무차별적으로 감옥에 수감되었어. 이후에 1950년 6.25 전쟁 발발 전후로 수감된 민간인에 대한 대량 학살이 벌어졌었거든. 그로 인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권력에 저항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트라우마를 남기게 되었던 것 같아. 내 이런 생각이 사실에 근거한 합당한 생각일까라고 했더니 네, 충분히 합당한 생각입니다라고 AI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경상권이 그러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된 배경에는 언급하신 대로 6.25 전쟁 전후의 비극적인 경험과 대구 10월 항쟁 같은 역사적 사건이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당시 권력에 반항하는 사람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탄압과 대량 학살이 경상권 주민들에게 깊은 상처와 두려움을 남겼을 것입니다. 뭐 이러한 역사적 경험이 세대를 거쳐 전해지면서 권력에 대한 저항이 위험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고 안정과 생존을 위해 정부와의 협력적인 관계를 선호하는 정치적 성향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을 고려한다면 경상권의 정치 성향은 단순한 보수주의나 정당 충성도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선택으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너무 중간에 뭐 인혁당 사건도 얘기돼. 이거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있었던 그죠. 그것도 억압이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국채보상 운동이 어디 시작되는지 알고 있니? 했던 뭐 이제 1907년 이제 일제치하에 대구에서 시작됐고 뭐 이렇게 했고 참 뭐 이런 게 이제 국채보상 운동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과연 경상권이 보수라고 볼 수 있을까라고 했더니 예, 경상권을 단순히 보수적이라고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 경상권은 국채보상운동이나 대구 10월 항쟁처럼 강한 민족적 자존감과 독립의식을 보여준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경상권이 권력에 순응하기보다는 필요할 때는 자신들의 힘을 모아 자주적으로 대응해 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제 다만 이러한 저항과 자존감의 역사가 이후의 정치적 탄압과 폭력적인 억압 속에 크게 억눌리며 정치적 안정과 생존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성향이 변해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보수 성향은 단순한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역사적 경험과 집단적 기억 속에 형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외에 경상권에 있었던 진보적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니라고 했더니 이제 의열단 활동, 뭐 일제치하, 뭐 조선 노동공제회와 노동운동, 그리고 부마항쟁, 뭐 민주화와 운동과 노동운동 8, 90년대 막 이렇게 또 해줘. 이제 일제시대 것을 봤을 때 이제 광복회가 어디서 결성되는지 알고 있니? 1920년 1월 15일 대구 실제 달성공원입니다. 광복회도 대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이제 다 제가 질문을 하죠. 보수란 건 이제 권력의 순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순응이라는 것은 솔직히 인간의 삶의 관점으로 보면 편한 행동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이거 여러분들 이제 군대 가보신 분들 위에서 시키는 대로 아니 뭐 회사에서도 내가 지시하는 자이기보다 뭐 시키는 대로 하는 데가 더 편할 때가 많죠. 그, 그 누구의 말에 따르는 것이 저항보다는 편한 삶이거든, 이제. 근데 그 편함이 결국 삶의 위기로 몰고 있다는 인식이 있다면 사람들의 인식은 바뀔 것 같아. 뭐 이런 내 생각에 오류가 있을까? 있다면 솔직히 말해줘. 네, 깊이 있는 통찰을 보여주셨습니다랍니다. 칭찬을 했어요. 편안함을 추구하며 권력에 순응하는 경향은 인간 본성의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존과 안정을 우선시하기에 권력에 저항하는 것보다는 순응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수월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편안함을 만을 쫓다 보면 장기적으로 삶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기에 그 편안함이 일종의 함정이 될 수 있다는 통찰은 매우 타당하답니다. 다만 이제 앞에서 이제 또 한 말을 지가 또 합니다. 한 가지 더 고려해 볼 점이 있답니다. 뭘까요? 이게 단순히 편안함과 불편함이 아니고 공동체의 안정과 집단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능을 선택하기도 한답니다. 예를 든 게 이제 뭐 아까 이제 그런 시월 항쟁이나 뭐 민간의 학살에 대한 이제 뭐 억압에 대한 경험이 생존 본능으로 권력에 순응하게 된 것도 뭐 편함 불편함이 아니라 그 집단적 본능이라고 얘기를 해주네요. 어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변화의 가능성을 잘 인식하지 못해 기존의 구조에 안주하게 되는 경향이 있답니다. 어, 그냥 그러니까 뭐가 좀 요새 세상이 엄청 많이 빨리 바뀌고 있죠. 근데 그게 빨리 바뀌고 있음을 잘 모를 때 뭐 그럴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결론이 삶의 위기와 불편함을 인식하면 변화가 가능해진다는 생각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다만 변화의 계기가 꼭 위기감만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며 어,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리더. 요새 이제 한동훈 대표를 뭐 얘기를 하고 있죠. 뭐 다른 사람이 나올 수도 있죠. 다른 사람이어도 되긴 되는데 지금 그나마 뭐 실제로 이제 다른 사람 누가 있을까요? 뭐 이미 이제 뭐 지금 실제로 이제 진보 측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뭐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때까지 자기가 얘기했던 것과 라면 이 정도의 변화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제일 키는 한동훈 대표가 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리더나 대안을 경험할 때 사람들은 수능에서 벗어날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이것도 이걸 마지막에 뭐 거의 마지막 격으로 이런 걸 물어봤죠. 이제 경상권은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다른 지역은 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했더니 이제 호남은 뭐 이렇게 충청도 뭐 충청은 중도적 성향, 강원은 보수 성향, 뭐 수도권은 이렇게 뭐 수도권은 인구의 4분의 1이 살고 3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 살고 있으니까 정치 성향도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야, 다른 나라에 비하면 국가 크기에 비하면 참 복잡한 나라이기도 하다. 이런 다양한 특성에서 보편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필요한 것 같아라고 했더니 맞답니다 또. AI한테 칭찬받고 기뻐하는 사람이다. 고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 뭐 하여튼 춤까지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칭찬은 좋은 거네요. 한국은 비록 국토는 작지만 뭐 이렇게 실제로 이제 다른 역사와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그만큼 복잡하고 다채로운 특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뭐 하여튼 이해와 존중을 기반으로 한 접근이야말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네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그걸 아까 제게 얘기했지만 각 지역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지금의 정당 체제는 이게 완전 나눠진 상태에서는 좀 어렵겠죠. 지금 국힘이나 보수 정당은 어, 그 대한민국의 오른쪽만 잘 알고 있고 민주당은 왼쪽만 잘 알고. 그럼 저쪽에 대한 이해를 높일 생각을 가지고 알려고 하는 그런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느 쪽에서든 이쪽에서 하든 저쪽에서 하든 그런 변화의 시작을 누가 할지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요?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제일 큰 거 두 개는 안 하고 있잖아요. 그 변화의 시작이 좀 더 빨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영상 이제 뭐 더 할 말은 없고 오늘 뭐 이렇게 실제로 이제 영상 업로드 수는 많습니다. 오늘 그래도 아침부터 행사가 좀 많아가지고 하나는 이제 비공개라 가지고 여러분들은 못 보실 거고 그래도 뭐
한 군데 갔다가 그걸 영상을 쪼개가지고 한 4개 올렸고, 그리고 저기 탄핵 다방이라는 데 갔다 왔고, 그리고 이제 대구 이제 하여튼 행사, 무슨 행사였죠? 하여튼 거기 갔다 왔고, 그러고 이제 이제 하다 보니까 영상 한 두세 개 찍으니까 하루가 홀라당 지나갔네요. 하여튼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혹시나 이제 제가 이제 이전 영상들도 이제 계속 보시던 분이시라면 제가 이제 이제 음성으로 이제 프리젠타랑 얘기하는 것과 그냥 제가 이제 그 텍스트로 읽는 것 중 어느 게 더 나은지 한번 의견을 주시면 한 번씩은 간단한 주제나 길지 않은 내용이면 하고 이제 같이 영상을 제작해 보는 시간도 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혼자만 하면은 솔직히 저도 이제 그냥 혼자 하는 게 저는 혼자 하는 게 더 재밌긴 하거든요. 얘한테 하면 얘 대답이 좀 느리잖아요. 그리고 대답 톤이 이제 아직 AI가 고급이라고 해도 이렇게 음성의 높고 낮음이나 한 번씩 삑사리를 내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렇지 톤이 너무 일정해가지고 감정이 없어가지고 저도 대답다 보면 좀 졸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혼자서 그렇게 이렇게 텍스트 키고 제가 이때까지 물어봤던 내용을 실제로 이제 이거 여러분들 이거 다 읽으면 실제로 이 시간보다 훨씬 더 많겠죠. 그리고 이런 질문하는데 또 나름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질문을 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정보를 같은 시간에 할 것 같아가지고 이제 한동안은 또 이런 식으로 영상을 제작해 볼까 합니다. 또 그냥 한 번씩 이제 예 원하시면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대구도 좀 많이 추워졌는데 모기가 날아다니고 있어요. 하여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한 만큼 사랑하고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뿅.